항쟁위 기관차 1호로 타도 제국주의 중 당과 투쟁. 미제국주의에 앞당겨진 전략적 패배. 1월 3일 세상이 깨어났다. 미제국주의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민중은 더욱 각성했다. 침공과 약탈이 없다면 제국주의가 아니다. 미국은 곧 석유 약탈을 선포하며 스스로를 입증했다. 베네수엘라 민중, 라틴 아메리카 민중, 세계 민중이 일어나고 있다. 미 제국주의는 일시적, 전술적 승리를 거뒀지만 항구적, 전략적 패배를 앞당겼다. 이는 1월 3일 작전 절대적 결의의 필연적 귀결이다. 과거 바로 이날 파나마의 노리에가가 납치됐고 이란 솔레이마니가 암살됐다. 그러나 미국은 그 제국주의적 만행으로 더욱 고립됐고 해당 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 범위에서 민중의 반제의식, 저항 정신은 보다 강화됐다. 각성한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1. 최근 두 개의 팩트가 확인됐다. 1월 3일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의 공소장에서 태양의 카르텔 항목을 삭제했다. 타국의 대통령에게 이 죄목을 뒤집어 씌워 군사작전을 벌여 잡아오고는 정작 기소대에는 뺐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아무리 뻔뻔스러운 트럼프 정부라지만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없는 사실을 반복해 있는 사실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어도 재판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무리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자칫 1935년 라이프지히 공판에서 디미트로프와 괴링의 논쟁과 같은 일이 벌어져 무죄라도 선고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이 조치로 미 정부는 그 알량한 명분마저 완전히 상실했다. 1월 6일 미 정부는 베네수엘라 원유 3천만에서 5천만 배럴을 가져와 팔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는 1월 3일 작전의 노림수를 굳이 숨기지 않는다. 202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 유가가 관건이다. 이미 관세 전쟁의 후과로 장기적인 달러 패권의 약화만이 아니라 당장 치솟는 물가로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해 있다. 결국 유권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유가, 물가, 주가다. 주가는 AI 버블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관건이고 물가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만큼 2,000달러씩 나눠주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결국 남은 것은 유가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여기에 선거의 승패가 좌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의 온 신경은 정치적으로 선거 승리, 경제적으로 유가 하락에 집중돼 있다. 2025년 11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 NSS 2025가 발표됐다. 여기에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 전술, 즉 목표와 수단, 방법의 기본 내용이 담겨 있다. 그 요점은 한마디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신멀로주의로의 전환이다. 쉽게 말해 오늘의 미국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에는 무리니 자기 마당인 서반구 아메리카만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아시아 중동에서 가자 평화안처럼 동유럽의 우크라이나전을 마무리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 조선을 관리해 대만전 한국전을 피하는 대신 아메리카는 미국 마당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을 유라시아에서 아메리카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런 미 국가안보 전략의 변화에는 미국의 강대성이 아니라 취약성이 반영돼 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이란, 러시아와 협상하고 중국, 조선과 대화하려고 하는 한편 서반구에서 그린란드의 미국화, 캐나다의 미국 51번째 주화, 파나마운하의 소유권, 베네수엘라 석유 독점을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베네수엘라를 전략관철의 중심고리로 보고 마두로 대통령 납치를 강행한 것이다. 미제국주의는 반미 반제국가 중 베네수엘라는 군사적으로, 대통령 납치로 타격하고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관세 50%로 타격하고 있다. 친미친 제국가인 아르헨티나는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로 밀어주며 친미 파시스트 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도왔다. 온두라스 칠레 대선에 적극 개입해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블루 타이드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불간섭 정책, 아메리카에서는 간섭 정책을 기본 노선으로 세우고 이를 강력히 관철하고 있는 중이다. 지중해에서 활동하는 제럴드 알 포드 핵항모를 카리브해로 이동시켜 베네수엘라를 타격하는 데 활용한 것은 그 일환이다. 미국은 유라시아에서 무력을 빼서 아메리카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국이 국가안보 전략의 발표 시점을 전후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관심과 역량을 집중한 곳은 라틴 아메리카의 최전선인 베네수엘라다. 트럼프 정부는 국가안보 전략대로 움직이고 있다. 일극주의에서 다극주의로 전변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 못지않게 중국과 러시아의 힘이 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계산이 빠르고 매사 실용적인 트럼프는 중국, 러시아와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국가부채 38조 달러에 그 한 해 이자가 국방비를 넘긴 만성적 위기의 제국주의, 이빨 빠진 늙은 사자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남은 발톱까지 빠지기 전에 그나마 우위에 있는 해군력을 앞세워 유조선을 납포하고 작은 나라들을 강박해 미패권의 약화를 늦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처지와 속내를 중국과 러시아가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바둑과 체스를 즐기며 전략 전술을 배우는데 미국은 포커밖에 몰라 블러핑만 친다고 한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블러핑이 간파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시진핑과 푸틴이 트럼프의 거래의 기술을 파악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가령 2025년 10월 말 한국에서 열린 APEC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를 앞세워 미국을 상대로 한 무역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공인된 사실이다. 왜 트럼프가 중국이 주적이라고 큰 소리치며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는 주로 그 동맹국들만 두들길 뿐 정작 중국 앞에서는 작아지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 트럼프의 신멀로주의, 일명 돌로주의는 더 이상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블러핑을 해봐야 소용없다.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미국이 가진 칩과 카드로 아메리카에만 베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중국이 대만을 복속시키는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노보로시아 지역과 대만은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일부였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일부로 보지 않는다. 미국이 전격적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하면서 중국의 대만과의 조국 통일전 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중국이 긴급히 조직한 2025년 12월 29일에서 31일간의 대만 포위전 훈련은 마치 최종 리허설과 같았다.